간단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실은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담할 때 저희가 병력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물론 정확한 검사나 진단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상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요실금에 대한 내용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변이 샌다, 자기가 조절할 수 없이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일반인들도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배뇨에 이상이 있는, 소변 보는 형태에 이상이 있는 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요실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용어 정의라고 할까요?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실금, 특히 여성에서의 요실금, 자기가 조절하지 않고 소변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소변이 나와서 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환자들의 연령은 출산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증가됩니다. 크게 요실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게 같이 있는 혼합성 요실금도 있지만, 절박성 요실금,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절박성 요실금은 절박요 이후에 진짜 실금,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박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뇨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참을 수 없는 것, 바로 보지 않으면 심지어는 흘리는 것, 이것을 절박감, 절박요, 진행되면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두 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소변이 좀 마려운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가지 않으면, 뛰어가지 않으면, 심지어는 가다가 소변이 흘리는, 또 흘리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화장실을 찾아가는 것들을 절박 증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미미한 상태에는 배뇨 습관의 문제로 또는 방광의 약간 신경학적 전달의 문제로 생기는 과민성 방광부터 출발하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여러분 아시죠? 그렇듯이 과민성 방광도 그렇게 신경학적 컨트롤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배가 아프다, 또 설사가 있다, 어떨 땐 변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생활에 지장을 준다 했을 때 어떤 병변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처럼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젊은 여성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초기에 잘 컨트롤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병은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배뇨 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커피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할 수 있다, 또는 탄산음료 역시 좋지 않다, 잠을 들기 직전에 많은 수분량을 섭취하면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져서 밤에 야간뇨가 생긴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들은 습관만으로 고칠 수 있다면 굳이 병원에 오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일기를 써보세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일기를 쓰듯이 내가 소변을 못 참겠어, 또 너무 자주 보는 빈뇨, 빈뇨라는 걸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걸 빈뇨라고 합니다. 그러면 3시간보다 자주 보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난 3시간 이내로 9번 본다, 10번 본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 삶의 질이라는 걸 생각할 때 특히 야간에 2시간보다 자주 소변을 봐야 돼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은 내가 하는 행동, 다른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보는 24시간으로 봤을 때 12번 이상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소변을 자주 보는 것 같고 못 참을 것 같아도 실제 일기를 쓰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요실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과민성 방광 또는 그냥 절박감 증세, 결국엔 절박성 요실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이 있구나. 내가 그 연령도 아니고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생활 패턴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못 참는 환경은 없는지, 또 적절한 시기에 소변을 볼 수 없는 환경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부터 고치려면 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뇨 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배뇨 일기도 인터넷상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복잡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소변을 봤는지, 그때 소변량은 얼마나 됐는지. 소변을 조금씩 잘라서 보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한꺼번에 갔을 때는 충분히 배뇨를 해서 방광을 비워주지 못하고 소변이 마려서 갔지만 그냥 살짝 보고 나오고 조금 있다가 또 가고, 이거 예를 들면 30분 1시간 만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갔다는 건 그전 소변량이 충분히 다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충분한 배뇨, 방광을 완전히 비워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이걸 수술을 하겠습니까? 심하지 않은데 약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병원에 가서 상의를 드리면 좋지만 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러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일기부터 쓰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주 보지 않구나. 많이 보는 것 같아도 몰아서 많이 보는 거지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구나. 그렇다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소변량은 어떻게 체크하면 됩니까? 종이컵 있죠? 그 종이컵이 뭐 100에서 한 150cc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시간에도 하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3분의 2나 반 이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소변을 보러 갔더니 몇 시간 만에 갔는데 소변량이 물론 뭐 여름에 땀을 흘리고 운동을 했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수분의 손실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변량이 종이컵 반도 안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복잡하면 병원에 상의하시면 되겠지만 이 과정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기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절박성 요실금, 과민성 방광, 우리가 수술하지 않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복압성 요실금. 이거는 정말로 좀 골반의 손상, 비만, 복압이 증가하는 변비 이런 상황들에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신하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자연분만하게 되면 골반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아기 머리가 통과하면서 느슨해집니다. 이만큼 불렀던 배는 아기가 꺼져도 느슨해져 있는 피부 탄력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배가 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자연분만을 하면 밑에도 느슨해지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강 이완에 따른 성감 얘기는 아니고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질광과 방광 또는 요도는 몇 미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 조직도 되게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하면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배가 빵빵해지는 상황, 빵빵하다는 건 배에 힘을 주면 그렇겠죠. 숨을 참고. 근데 이게 어떤 때냐면 기침하고 웃고 재채기를 한다든지 할 때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통 튀는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도 호흡을 멈춘 상태에 배에 힘이 들어가면 소변이 셀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새는 거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건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드린 간단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실은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담할 때 저희가 병력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병원 가면 이런 걸 물어보는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물론 정확한 검사나 진단은 병원에서 받고 치료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상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과민성 방광인 것 같은데 수술을 하나요? 맞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침할 때마다 소변이 새는데 약 먹으면 되나요?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해서 갔는데 절박성 요실금으로 약을 며칠 먹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듯이 수술할 병은 수술해야 되고 약은 먹어야 될 병은 약을 먹는 겁니다. 같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병이 생기는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소 좀 의학적일 수도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배뇨 관련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먼저 혼자 점검해 보시고 배뇨 일기 써보시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빠른 치료로 정확한 진단으로 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병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